매사 귀찮은 듯한 표정으로 강가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한 남자. 벨소리가 울려오는데 返事だが親父直子が結婚すると式は8月26日来れるんだがその近辺でまとまった休み作って一度そっち帰るから。うん分かった 사촌 여동생인 나오코의 결혼식을 위해 고향에 내려온 켄지. 초인종 소리에 눈을 뜹니다. どなたですか？ナオコ。この頭どうしたの？なんとなく。おばちゃんがいた時と全然変わってないね。うん。陸のおばちゃんの記念館みたいじゃん。ここ。 나오코는 마치 제 집인 양 익숙한 모습을 보이는데 自分家みたいだな。小4の時からこの家にいたんだから。お母ちゃん死んでおばちゃんが母親代わりしてくれて。ケンちゃんが大学で東京に行っちゃうまで4年。お母ちゃんいなくなったけどお兄ちゃんできたんだよね。 어린 나이에 엄마를 여인 나오코는 큰 집인 켄지의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ケンちゃんのコーヒー飲むの久しぶりだな。ねえ、今から買い物行くんだけどさ、ケンちゃん付き合ってよ。どうせ予定なんてないでしょ。昼ご飯おごるからさ。 나오코에게 끌려오듯 마트에 도착을 하고 8キュッパダメだったけど50インチの9キュッパのセットがあるの。それじゃそのテレビとブルーレイをこの車に乗っけて持って帰るつもりなのか？うん、そうだよ。そのためのケンちゃんじゃない。 졸지에 짐꾼이 된 켄지는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昼飯おごるってラーメンかよ。大盛り頼んでいいからさ。保育士辞めたのか？ 오랜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데 何の仕事してんの今？お父ちゃんの顔で契約みたいな形で入れてもらったの。JR 東日本の下請けのそのまた下請けみたいなとこ。ケンちゃんは？俺？離婚して会社も辞めて大学時代の友達の印刷会社に拾ってもらったって3回忌の時言ってたけど。その会社はあの後すぐに倒産したんだ。震災のせいだよ。 남일 말하듯 무심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石巻と八戸にあった製紙工場がやられて、震災のイベント自粛で印刷物の注文が減って注文があっても紙不足、電力不足への対応、2012年の電気料金の値上げでもうギブアップさ。拾ってもらったと思ったら1年で潰れた。じゃあ今は豚郎。 4年も無職でブラブラしてんの？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 삶에 대한 이유나 의지를 상실해버린 켄지. こっち帰ってきて実家住めばいいじゃない。来週少し。帰ってきても 사촌인 나오코에게 묘한 소리를 합니다. 一つ間じゃね何？え。陸上自衛隊？なんで40で独身なんて怪しいな。ケンちゃんみたいにバツイチじゃないよ。真面目で立派な人なの。ケンちゃんなんかと大違いだよ。40で3差なら消化になるかもしれないな。だけど膨大でのエリートならそのうち市ヶ谷の本省にも行くだろうし。東京はもう嫌だな。 도쿄는 이제 싫다는 나오코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켄지의 표정은 어두워지는데 ねえケンちゃん。もしよかったらちょっと実家やってもらってもいいかな。別にいいけど。悪いね、時間使わせちゃって。トイレに行きたいんだ。 나오코의 부탁으로 집에 들리게 됩니다. え、飲んでいいのか？ここから新居まで私が運転するよ。ケンちゃんはテレビを部屋まで運ぶの。手伝ってくれればいいから。私2階でちょっと荷物を整理してくる。 맥주를 마신 후 깜빡 잠이 들었던 켄지는
나오코를 찾아 2층으로 향합니다. 入るよ。直子、荷物の片付けは終わったのか？うんだいたいね。そこの机の上に面白いものあるよ。一番上の黒いやつ持ってきてよ。 켄지에게 검은색 앨범을 가리키며 가져오라고 하는데 열리는 앨범과 함께 충격적이고 매우 불편한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그렇습니다. 사촌관계인 켄지와 나오코는 육체적인 관계까지도 가졌던 연인 사이였던 것입니다. こんなものまだ持っていたのかよ。俺、怖かったんだ。何が？直子とそうなるのが。 나오코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는 앨범 속 사진이 켄지에게는 불편할 따름입니다. 私この写真が一番好きなんだ。二人で一緒に富士山の火口に吸い込まれようとしてんだよ。これ富士山のポスターだったでしょ。本当に覚えてないの？ 같이 죽고 싶을 정도로 뜨거웠던 두 사람이지만 켄지는 기억조차 흐릿해 보이고 一緒に死のうってすんごいうるさかったんだよ。だったら一緒にこのまま抱き合ってあの富士山の火口に吸い込まれちゃおうよって私が言ったの。そしたらケンちゃん今度はノリノリになっちゃってそれいいめちゃくちゃ面白いよとか言ってこんな風に二人で記念写真まで撮っちゃったんだよ。 폭발하는 후지산처럼 뜨거웠지만 그만큼 위태로웠던 켄지와 나오코. 買ったのか。築20年で500万。へえ。東京じゃ考えられない値段だな。でもね冬寒くて夏暑いんだって。そんなの。 약속대로 짐꾼 역할을 해주며 나오코의 신혼집을 찾게 됩니다. もう一緒に住んでんのか？まだ感謝土崎の住むのは結婚式あげてからそれ愛読書だってさ。 신혼집을 구경하던 중 다락방을 발견한 켄지는 질문을 하는데 ここ面白いな。何に使うんだよ。子供部屋。 아이를 위한 방이라는 나오코의 대답에 켄지는 복잡해지는 마음을 느낍니다. このテレビで北野さんと東京オリンピック見んのかな。全然想像できないな。 안타깝게도 상상은 말 그대로 상상이 되어 도쿄 올림픽은 열리지 않았고 そんなとこ座ってないでこっち来たら。 켄지는 급하게 일어나며 자리를 피하려 하는데 帰るよ。 나오코의 부름에 걸음을 멈춥니다. 고민하던 켄지는 나오코의 곁에 앉게 되고 ケンちゃん怖い？私と久しぶりにこんな風にして怖くない？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무섭지 않냐는 나오코. 怖くないよ。怖くないけど。 나오코의 손길을 애써 물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帰るよ。 떠나려는 켄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今夜だけあの頃に戻ってみない？ 고민이 무색할 만큼 욕구에 몸을 맡겨버리는 켄지. 욕구를 잠재운 후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お前どうして結婚しようと思ったんだよ。私お母さんになりたいんだよ。子供が欲しいのか。震災でたくさんの人が亡くなるの見てさ一人娘の私が子供残さなかったら死んだお母ちゃんが生きていた意味がなくなっちゃうじゃない。月並みで直子らしくない。 켄지는 나오코의 대답이 전부는 아닐 거라 추측하는데 2年前に子宮筋腫が見つかってさお医者さんも産むなら早い方がいいって言ってるのよ。 아이를 원한다면 임신을 서둘러야만 하는 나오코는 それ自衛隊には話したのか。言うわけないじゃない。 잔뜩 성이 난 하반신과 함께 눈을 뜬 켄지는 나오코를 찾아가는데 何かあったの？
마운트 포지션으로 그녀를 제압한 후 바쁘게 손을 놀립니다. 하루 한정이라는 나오코의 제안이 무색해지게 두 사람은 다시금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もうさっきみたいなのやめてね。昨日言ったでしょ、今夜だけだって。そんな言い方だわ。さねがったと。したよ、今夜だけって言ったよ。自分で勝手に火つけといて、あとは勝手に一人で消せって言われたってそんなこと。 그날이 시발점이 되어 활화산처럼 불타오르는 욕구에 정신 못 차리는 켄지에게 나오코는 또다시 충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金が出張から戻ってくるまでだからね。見つかる。 5日後には解放してやるよ。絶対だよ。 이런 상황이 싫지만은 않은 듯 나오코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お魚冷蔵庫入れなきゃ。大丈夫だよ、保冷剤やるから。 주어진 5일의 시간 동안 몸이 원하는 대로 서로를 향한 욕구에 충실하려는 두 사람. ハンバーグ美味しいね。これで3枚目だよ。 식사를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데 ねえ、地震じゃない。いや寝てなくていいの？あ、大きくないよこれ。 작은 규모의 지진이 멈춘 후 태연한 척 식사를 시작하지만 켄지와 나오코는 불안한 기색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震災の時どうだった？同じ東北で秋田被害なくて。 일본인에게 아물지 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은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なんか負い目申し訳ないっていうか、高校の時の友達で釜石や仙台や石巻にいる子がいて、旦那がギリギリ助かったとか、2階にいて大丈夫だったとか、だから生きてることってありがたいんだって思って。それで震災で活躍した自衛隊なのか。負い目か。 공허감이라는 트라우마에 갇힌 켄지처럼 생존자로서 겪어야 하는 죄의식과 함께 부채감이라는 트라우마 속에 갇혀 있는 듯합니다. 盆踊り行く人でいっぱいじゃん。声に出さなきゃバレないさ。自信ないよ。中原です。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두 사람은 몸이 원하는 대로 욕구 앞에서 솔직해집니다. 축제의 전통춤을 바라보며 켄지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なんかエロティックだな。顔が見えないから。そうかもしれない。亡者踊りっていうらしい。亡者って死んだ人？死んで成仏できない人。私たちみたいだね。どうして？だって私たち一度富士山の火口で心中したんだよ。 이별 이후의 삶이 무의미했다고 말하는 듯하고 今晩で終わりだな。約束守れる？駆け打ちしようか。本気？ 사촌 간의 결혼이 합법인 일본이지만 금기시 되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이들은 맞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약속된 5일의 마지막 저녁, 나오코는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行くのおばちゃんがね、あんたたちが一緒になればいいと思ってたって言ってくれたことがあったの。いつ？ケンちゃんの結婚式から帰ってきてすぐ。おふくろが？その時正直しまったかなって思ったよ。人生って結構難しいよね。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아쉬워하며 켄지 역시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直子とはいつか別れなくちゃいけないんだと思ってた。初めてやった時から。近親相関みたいで。俺いとことのセックスに溺れる自分をどっかですごく恥じていた。直子は 애써 미소 지으며 질문에 답을 하는데 レンちゃんのことが好
きだったから。 용기가 없어 포기해버린 사랑이었지만 그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나오코. 一緒になればいいと思ってた。おふくろ早く言ってくれよ。 부질없는 혼잣말을 뒤로하고 무언가를 묻습니다. なんで結婚したのって聞かないのかよ。できちゃったんだよ。 알고 있었다는 듯 나오코는 소리 없이 흐느낄 뿐이고 몸을 돌리는 켄지를 향해 나오코는 이유를 묻는데 どうしたの？中に出したくなった。ダメだよな。ごめん。 아이를 갖고 부부의 연을 맺기에는 사촌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두려울 뿐입니다. 나오코는 한 장의 편지를 남기는데 この5日間夢みたいに楽しかった。本当にありがとう。結婚式で待っています。必ず来てね。直子。 미련을 정리하려는 듯 거칠게 편지를 찢어버리는 켄지의 모습에 쓸쓸함이 묻어납니다. 전화벨 소리가 켄지의 잠을 깨우고 さっき佐藤の哲夫から電話来てよ。おう、結婚式が伸びたって言ってたけど。名護の？だ。自衛隊に行ってる旦那が急な任務ができたらしいぞ。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오코에게 연락을 하는데 出張から戻ってきたら急な任務で結婚式ができなくなったって。極秘任務なんだって。ねえケンちゃん、うん？今からうちに来る？ 나오코는 소중한 물건인 듯 곱게 말아놓은 무언가를 켄지에게 건넵니다. 今日来てもらったのはケンちゃんにこれを返そうと思ったから。 あ 물건을 펼쳐본 켄지는 이제야 알겠다는 듯 감탄사를 내뱉는데 あ、なんでこれお前持ってんだよ。ケンちゃんが送ってきてくれたんだよ。結婚して引っ越すから私が持っててくれって。 사촌간의 사랑이라는 금기시되는 관계에 힘들어하며 함께 죽기를 바랬던 두 사람을 말없이 지켜보았던 포스터에 담긴 후지산. 그런 후지산을 바라보며 나오코의 입에서 믿기 힘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噴火するんだよ。あさってには発表するみたい。300年ぶりの大噴火だって。でも富士山が噴火するのを知って、ああ正直もうこの人とはダメだなって思って、私の方が先に見切りつけたんだよね。 다시 없을 재난을 앞두고도 나오코는 왜인지 홀가분해 보입니다. だからケンちゃんここにいていいよ。明日になったら日本中大騒ぎだね。 다가올 재난을 기다리며 함께하는 두 사람. 東京に10センチの火山灰が積もるらしい。ちょっと雪が降ったぐらいで交通機関が麻痺するんだ。東京の都市機能は完全にパンクするな。もう何が起きてもおかしくないよ。この国は。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켄지를 향해 묻습니다. そしたらどうすんのよ。そういう時になってもケンちゃんは何もしないつもりなの？もう考えてばかりのはやめて自分の人生を生きてみようってそういうふうに思わないの？静岡の浜岡原発の電気系統が火山灰でやられて福島第一よりもっとひどいことになったら、だからこれからの人生のことなんか考えたり計画したって仕方がない。今を好きに生きるよ。だから 어찌할 수 없는 재난 앞에서 미래에 대해 헛된 기대를 품기보다는 直子と暮らせるだけ暮らし、セックスするだけする。俺が今一番やりたいことはそれだけだよ。そうなんだ。 켄지는 그녀와 함께 있는 지금에 충실하려 합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후지산에 집중하는 켄지와 나오코. 7년 전 여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뉴스를 시청하며 두 사람은 두려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데, 하지만 7년 전과는 다르게 두 사람은 서로의 곁을 지키며 함께 있습니다. ケンちゃん、富士山まだ。
まだ。 じゃ 후지산 분화가 임박한 순간 나지막한 목소리로 켄지는 그녀를 부릅니다. あ直子何？中に出してもいい？ 다시 한번 아이를 갖자는 켄지의 말에 나오코는 수줍은 듯 미소를 보이고 なんで笑うんだよ。いいよ。 7년 전 재난의 트라우마에 갇혀있던 그리고 그 이전부터 사촌이라는 금기에 맺어질 수 없었던 두 사람. 후지산 분화라는 대재난 앞에서 그들을 올가매던 모든 것들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현지에 충실하며 몸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일본 대중소설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나오키상을 수상한 시라이시 가즈우미의 동명소설을 도모구이, 전쟁과 한 여자 등 에로스적인 연출과 함께 일본 사회를 강하게 비판하는 다수 영화의 각본을 집필한 아라이 하루이코 감독의 분화구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포스트 동일본 대지진을 살아가는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열리지 못한 도쿄 올림픽이라든지 감독이 말한 연출 의도 중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일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천재지변에라도 기대고 싶었다는 인터뷰 내용을 보며 2018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뭐 거의 예언 수준의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들의 관계를 사촌으로 설정한 점은 다소 불편한 부분이지만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커다란 메시지를 주는 영화이지 않나 생각해보며 조심스럽게 풀 영상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쿵덕무비는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또 봐요. 안녕.